네, 마켓 프리뷰입니다. VS셋 박영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거 때만 되면 대북 리스크가 나와요. 그죠? 예전에도 많이 그랬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한 번 있었죠. 북풍아 불어라. 뭐 이런 쪽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북풍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선거 얘기는 민감한 정치 상황이니까 뭐 저희가 다룰 내용은 아닌 예. 것 같고. 자, 일단은 뭐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치진 않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뭐 그만큼 성숙되어 있는 시장이고 좋은 것 같은데 반대로 해석하면은 얇아가지고 아예 뭐 요동을 치지 않고 코스닥은 좀 무겁고. 그렇죠. 근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포지션 동향을 보니까 오전에는 좀 팔다가 오후 좀 들어서서 주식을 다시 사고 예. 코스닥도 사고 예. 주가지수 선물도 사고 예. 내일 옵션 선물 동시에 만기인데도 콜옵션을 사고 예. 그냥 위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그거를 딱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걸 가지고서 위로 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저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만기일에는 좌우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다라고 얘기해서 베팅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산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콜옵션을 또 파는 걸 환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선물을 그동안에도 보면은 조금 전 매도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이렇게 아주 약세 시장에 베팅을 하는 그런 분위기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이 그 프로그램 동향에 의해서 조금 좀 움직인 것들이 있거든요. 내일 아무래도 쿼더러 블리칭 데이인 거 만기일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은 배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배당 수익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배당 수익률 얘기가 나오면서 전년보다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보다는 롤오버 보유하는 전략도 유효하겠다라고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동안에 프로그램의 차익 잔고가 사실 한 10조 원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순차익 매도 차익 잔고를 제외하고서도 한 4조 한 3천억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물량을 쏟아내야 될 텐데 이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만기일에 급등할 거다. 이런 생각은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강세 전략을 많이 유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바꾸시는 건 아니더라도 예. 속도 조절 얘기를 해주신 거죠? 아닙니까?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봐서는 제가 지난번에 1850포인트 내려갔을 때도 10월 달에 중세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야 될 시기고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은 전반적으로 봐서 올라가야 될 시기니까 11월 달에는 음봉을 보이는 것보다도 양봉을 보일 확률이 높다. 월봉으로 봐서. 그리고 나서 12월이나 1월이 고점이 될 확률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올라가야 될 시장이니까는 1850포인트를 지지해서 1950포인트까지는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다 왔네요. 벌써 한 10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네.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경계 마인드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반등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조정을 보여야 될 구간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12월 중순 이후에는 지수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에 대한 것들도 일정 부분 주가에다 반영이 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시장을 좀 즐기자라는 입장이지 시장에 적극적인 베팅을 하자 이런 전략은 제가 조금 유보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투자 전략도 일단 반등하면은 일부 차익 실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제가 구사하고 있는 것도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남긴 게 있어야 차익 실현을 해요. 네, 코스닥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지금 다 그러신 건 아니고 투자자분들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속된 말로 물려 있는 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봐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이라 팔면 손절인데.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경기 분석을 할 때 말입니다. 사실 세계 금융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업종 동향을 봐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반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월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이나 11월 실적이 좋다고 얘기가 나올 때 그때가 단기 고점일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반 제조업체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11월, 12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부품주들은 지금부터 좀 약세를 보여야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가 많이 속해 있던 것들이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에 그동안에 부품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내년을 보는 저점 매수 베팅은 가능하겠지만은
단기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베팅을 조금 유보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은 봐서는 아무래도 그 연말이니까 연말 쪽에 가까운 그러한 그 수혜주들이 있는데 이런 쪽을 좀 눈여겨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 삼성전자와 LG전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일 저녁, 그러니까 예. 좀 더 앞서 나가 오늘 저녁에는 이제 미국의 FOMC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예. 내일 저녁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소매 판매 지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왜냐하면은, 증가할 거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예. 추수감사절 때 사실 뭐 경기가 어렵다 그래도 쓸 거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갑의 문을 닫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소비가 미덕까지는 아니더라도 쓸 건 써야 되고.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이 재정 절벽이라든지 미국 관련된 이슈 뭐 준비한 자료가 있으시다 그러는데 하나 좀 볼까요? 사실 그 미국의 재정 절벽은 그동안에 그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재정 절벽이 문제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그 분석가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언젠간 해결이 될 거고,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미국에서 뭐 양적 완화, 네 번째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소비 지수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지난번에 내구재 판매나 자동차 판매, 주택 다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취업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지표가 미국의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좌측에 검정색 부분의 사각형과 그 다음에 가운데 붉은색 부분의 사각형이 같은 기간대의 그 실업률 추이입니다. 그러니까는 7월부터 11월까지 전전년, 동기간대 실업률 추이인데, 실업률을 보면은, 7월 달부터 좀 그 하락을 해가지고서 사실 그 연말까지는 실업률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전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올 1월 달까지 실업률이 낮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물론, 샌드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실업률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7월 달 이후에 하향 곡선을 보려야 될 구간에서 취업률이 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미국 경기가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시장에 실질적으로 돈이 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 경기가 만약에 예상치를 초과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시장에는 쇼크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건데 아마 오늘 그 저녁이나 오늘 저녁, 그렇죠. 내일 발표되는 그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서 지표점을 하향한다 그러면 시장은 좀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등을 해줄 거고요. 또 소매 지표도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괜찮다면은 한 번 더 레벨업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그 두 가지 지표가 예상보다 좀 벗어날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아무래도 소비 지표하고요. 그다음에 수입 지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시장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관심 기업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은 어떤 기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그 부품주나 이런 쪽보다는요. 아무래도 연말연시 그 경기 수혜주 쪽으로 지난주 주부터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삼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진 대한항공 저점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사실 그 소비업종이죠. 연말연시 수혜주인데요. 아무래도 도소매하고 물류하고 운송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오늘은 백화점업종 중에서 하나 골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백화점이요? 예. 네, 뭐 성탄절도 다가오고 있고 연말 소비 시즌. 예, 연말 쓸 소비 사람들은 시즌이죠. 써야 되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비 시즌이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에 들쳐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명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연말 같은 경우에는 들쳐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연말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백화점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이가 백화점 매출에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위가 이어지면서 방한복 매출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눈이 좀 일찍 대설이 오면서 스키 용품이라든지 그다음 스포츠 용품이 좀 많이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아날로그 TV가 이번에 12월 달에 종료되지 않습니까? 아날로그 TV를 대체하는 가전제품, 텔레비전 판매가 늘고 있다는 것도 백화점의 연말 실적에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 백화점에 대한 관련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일정 부분 상승을 했지만은 그 바닥에서 초기 반등을 하는 구간이니까 크게 악재가 나올 일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목을 일단 그 신세계 백화점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신세계요? 예, 예. 신세계 백화점. 날씨가 추우면은 쇼핑하러 안 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매장마다는 상당히 또 잘 팔리더군요. 백화점에 가서 삽니다. 그러게요. 저도 놀랬던 것이 요즘 그 명품 패딩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런데 예. 뭐 한 200만 원 뭐 뭉클 뭐 이런 제품이 그렇죠. 있던데 예, 예. 학생들은 노스 뭐 어떤 제품이 있고 뭐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길래 참 놀랐습니다. 네, 제가 사 입은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요즘 예전에 같은 경우는 백화점들에서 쇼핑을 할 경우에는 가서 먹는 것도 거기서 먹는다는 개념들이 좀 덜했거든요. 덜했는데 최근에는 백화점에 가서 아예 쇼핑부터 하면서 오락 즐길 거 즐기고요. 그다음에 먹을 것까지도 하기 때문에 백화점에 그 체류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다른 데를 가는 것보다는 백화점에 들러서 오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신세계백화점이 지난번에 그 11월 달하고 12월 초에 그 세일을 했습니다. 세일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전년보다도 많은 매출이 일어났거든요. 이거는 뭐 추위가 한 그 역할을 한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기대치가 좀 높았다. 소비자들이 이번에 그 추위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좀 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추위 때문에 사실 외식에 대한 것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백화점 내 푸드코너라든지 이런 쪽에도 매출이 상당히 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가 지난 11월 영업이익을 전년 동월 대비 34%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상당히 그 대폭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출도 1377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회사 관계자나 일반 분석가들이 그 확인해 보는 구간에서는 신세계가 12월 매출이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예상치는 주가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그 차트를 보더라도 저점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최근 유입되고 있는 것들도 부정적인 측면보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관심 종목에 편입시키고요. 잘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삼성 일가죠. 네. 삼성 그렇죠. 프리미엄이 신세계에도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씨가 추워지니까 VIP 고객들은 오히려 쇼핑하기 좋다고 얘기했다고. 자, 이게 뭐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여튼 신세계 주가 측면에서 보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키포인트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프리뷰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내수 대표 기업인 또 연말에 쇼핑 시즌 뭐 연관성이 있는 신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VS의 박영호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